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차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에서는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그 추세가 깨졌습니다. 달러가 약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36,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은 38,000달러대까지 반등을 한 상황, 알트코인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업데이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9월 24일까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소 신고를 마치고 은행들로 하여금 실명 계좌를 발급을 받아야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국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에게는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더기 암호화폐 거래소들 줄폐업이 우려가 돼가지고 한 정당에서 특정 금융정보법 9월 24일 마감일을 3개월 연장해달라,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못 박았었고, 게다가 연장된다 할지라도 단순히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실명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허송세월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결국은 금융위원회가 말로만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사항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이 본격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처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아직도 결정된 사항이 없대요.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딱 봐도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말을 잘 듣는 거래소 4곳만 남겨놓게 된다면 그래도 뭐 개돼지들이 만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중소거래소들에 투자된 금액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래소들이 줄폐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소 관계자들 및 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최근에 전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었던 바이낸스의 변화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버리지 거래 비율 125배와 100배를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서 유로,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마진 거래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다음으로 해서 그들은 오늘 또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KYC 없이 기본 인증, 이메일 인증만 한 사용자들은 그 전에는 최대 출금량이 하루에 비트코인 2개였었는데 이제는 0.06개로 갑자기 제한을 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래소에 입력하는 것을 꺼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접속 자체가 불가해가지고 VPN을 사용해가지고 접속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KYC도 못하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출금량이 확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짜오짱펑은 밝히기를 여러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각국 규제기관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여러 본사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한국에도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바이낸스 코리아가 들어왔다가 망했죠. 자, 과연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시민들은 VPN을 사용해서 접속할 수밖에 없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짜오짱펑은 최근에 이런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규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예를 들어 샘 뱅크만 프라이드 같은 사람에게 CEO직을 넘길 의향이 있다. 조만간에 바이낸스 CEO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중국계 거래소 후오비 같은 경우는 중국 탈출을 꿈꾸며 중국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중국 자체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받았었던 저스틴 선, 이제는 미운 공산당 새끼가 되겠다라고 밝히면서 중국 공산당 학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공산당 측에서 맡게 될 임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 거버넌스 연구 과제의 부주임이 될 것. 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 거버넌스 뭐겠습니까?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스틴 선은 공산당의 뭐라고 해야 될지 이 오른팔이 되어서 개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무슨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공산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저스틴 선을 또 그렇게까지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저스틴 선이 나름 존경을 표하고 약간의 친분도 있었던 마윈이 공산당한테 개겼다가 거의 폐인이 될 정도로 쳐맞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겁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중국을 뜨던가. 자, 아무튼 공산당과 함께 일을 하게 될 저스틴 선이지만은 트론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미국의 상원 의원, 전 미국 민주당 경선 주자였었던 돈 뿌리기를 좋아하고 암호화폐를 증오하는 엘리자베스 워런은 상원 의원으로서 SEC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압박을 가는 데 이어서 이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도 암호화폐 규제를 개발해달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말이 규제이지 내용을 보면은 그냥 때려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러한 자산들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이 내재되게 되면은 소비자, 환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줌마가 위협이에요. 아줌마가 미국 시민들에게 본인이 위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계속해서 사회주의로 미국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서 미국의 대학생들의 빚을 탕감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빚 갚은 대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빚을 탕감하면 빚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나라 빚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IMF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이 고위 간부들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각 나라 경제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덧붙이기를 만약에 나라가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을 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는 대신 암호화폐 통합을 위해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야 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의 도입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야기할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댔다라고 하네요. 그냥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쓰고 쓰기 싫은 사람들은 놔두면 될 텐데 본인들이 비트코인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편 앞에서 봤었던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 의원과는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상원 의원 팻 투미 씨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부는 조 단위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대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정부가 계속해서 화폐를 무제한으로 인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떨어져가는 화폐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딱 그 짝이거든요. 미국이 만약에 기축통화가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지 않는다라면은 근데 멈출 수가 없죠 또.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축통화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실 만한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동안에 기축통화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전에 존재했었던 기축통화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달러 차례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커져가고 있는 관심을 막을 수는 없겠죠. 스위스 3대 은행인 본토베레 CEO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해당 은행의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원하면은 기존 은행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골드만삭스, JP모건도 비트코인을 막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는데 고객들이 원하니까 결국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대시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시 측에서 대시 다이렉트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소매 결제 전용 앱인데요. 미국 내 15만 5천여 개의 점포와 125개 웹사이트에서 대시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한 그런 앱이라고 하네요. 대시 다이렉트, 무슨 대출 프로그램 같은데 아무튼 소식이 나왔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미국 SEC에 디파이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ETF 같은 경우는 세계 탈중앙화 금융과 블록체인의 상장 기업 노출을 제공하는 ETF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이오스 팬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블리시, 이오스 기반의 거래소 블리시가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로 굉장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BNY 멜론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빠르면은 올해 말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게 되면은 일단 날아가게 되겠죠. 자, 과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당연히 SEC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승인이 나와야만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센티멘트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 그들은 지난 5주간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그 중에 특히 지난 10일 동안에 4만 개를 면발 들이키듯이 호로로로 집어삼켰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항에 딱 걸려있는 비트코인이 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봉 마감을 최소한 이 빨간 박스 안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최근에 3번 도전했다가 얻어 터지고 내려온 저항인데 4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반대로 트레이더 XO라는 유명 분석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결국은 34,000불대까지 다시 한번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아, 이게 무슨 분석이야? 그게 아니고 참고로 만약에 이 빨간 박스 안에서 비트코인이 버텨낼 수 있다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빨간 박스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바로 35,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막국수 던져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